시장이 딱 기대했던 거죠. 투자를 했더니 그만큼 돈을 버네. 그 번 돈으로 조금 더 투자해서 더 성장해 볼게가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그만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메타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우리가 메타장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중간 단계에 있는 거고 메타는 끝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딱 놓고 보면 가장 뒤에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죠. 네. 중간에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를 통해서 제일 끝단에 있는 게 메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 같은 기업이 과연 돈을 벌어야 AI 기업들이 모두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기업이 아직까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얘네가 돈을 벌어야 AI 산업이 나오지만 일단은 얘네가 돈을 벌든지 안 벌든지 간에 끝단에,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하단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돈을 번다. 라는 지금 개념에서 네. 우리가 이제 골드러시 시대 때 청바지는 얘네가 만들고 얘네는 황금을 캐느냐 못 캐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은 이제 그 논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업들의 성격,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빅테크 기업이고 AI 기업이니까 하나의 카테고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이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메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익이 좀 나고 있는 거고 생각보다 이익이 좀 덜 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다른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진행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진행 과정 속에 있어서 자꾸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메타는 꾸준히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치지 않고 우리는 투자하겠다. 결국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지치지 않고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주가는 박살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이 컸었던 부분들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변동성에 놓여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변동성 상태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면 만약에 그럼 돈을 못 벌 거다라면 지금이라도 팔아야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변동성 상태에서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할 거다라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거품이고 고점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아무리 이제 우리가 좀 내려와 있는 가격대라 하더라도 생각을 달리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 할 이유는 아직까지 없겠다. 조금 이제 견뎌내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빅테크들의 실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프리캐시 플로우, 영업 현금 흐름 이걸 보는 이유가 빅테크들의 신용 위험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잖아요. M7 다 같이 묶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M7의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그냥 AI의 큰 그림을 보고 어느 정도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위축을 하고 조금 몸을 사리는 게 맞는 건지. 신용 위험도가 근데 신용 위험도가 10을 안 넘어갔잖아요. 네. 우리가 4, 5 정도죠. 부도날 확률이 4에서 5%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 지점이죠. 그 지점이죠. 이제 우리가 이게 진짜 부도가 나느냐, 이거는 아니죠. 네. 우리도 이제 CDS 프로그램 퍼센트 프리미엄이 있죠. 우리나라도 부도가 날 확률이 이제 그 계산이 되는 건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이제 거론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거론됐을 때는 이제 한 줄로 워딩이 딱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마음이 또 쓰이는 거죠. 더군다나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더군다나 안 좋은 얘기는 더 신경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식을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이제 저렇게 신용 위험도가 높아졌는데 저걸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보는 거고 또 물론 우리가 이제 저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네. 우리가 단순하게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들,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저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신용 위험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빅테크 기업들이 차입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여러 가지 의구점을 어떻게 보면 빌미를 찾고 제공하고 있는 거죠. 빌미를 찾고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현실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편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진짜 말 그대로 폭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으로 걸린 게 이번이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킷이 걸렸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2022년 9월에 어떤 반대 매매 악몽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때랑 좀 다른다라는 것은 지금 공매도가 살아있는 거죠. 그때는 공매도가 없었고 지금 공매도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러한 서킷이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이 꼭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장의 모습이에요. 시장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죠. 내일이 말일이 내일부터 이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증거금이 3,000만 원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좀 잦아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오죠. 네. 실적 나오고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나왔고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좀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잦아들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막판에 국내 증시가 조금 끌어올렸다라는 점이 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긴 하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반대매 좀 나갈 물량들은 있을 거예요. 화요일 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소진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심지어인 극단의 공포죠. 어제 이제 저도 SNS를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13만 원까지 빠질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이때더라. 그리고 뭐 지수는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의 극대화죠. 물론 근데 공포의 극대화라는 게 하루 아침에 끝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좀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래서 F4 밤에 만나가지고 이거저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레버리지 이야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실효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너무 뭐 늦었다라도 지금은 뭐 진짜 우리가 소를 잃었다 하더라도 외양간 고쳐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것들에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손 하나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막 일이 바쁠 때는 손 하나 거드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된다. 네. 아기들이 와서 뭘 하나 도와주는 것들도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늦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리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놓고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칭찬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할 일 했다. 할 일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네.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일 했다라고 오늘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해주신 그 삼성전자의 어닝콜도 오늘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SK하이닉스의 어닝콜이 생각보다 심심했잖아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장이 큰 실망을 좀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는 좀 다를까요? 삼성전자는 좀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이제 좀 구체적인 액션이 튀어나오기를 바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특히 이제 그 노조와의 어떤 그 성과급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노조와 기업, 주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코멘트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규칙가 좀 주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정말 삼성전자는 이래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르구나라는 뭐 이렇게 비교하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 세계 1등인 이유가 있다. 예, 1등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근데 서로 우리가 이제 어제 SK하이닉스의 뭐 컨퍼런스 콜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이던스가 65조였습니다만 영업이익이 60조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이번에 89.5조 원의 잠정 실적을 냈기 때문에 서로 이거보다 조금 덜 나오면 이제 확정 실적이니까 여기 변동성이 생길 수 있죠. 그쵸. 확정 실적이니까 뭐 네. 이렇게 가감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또 이것도 또 충격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지금 이제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얘기들을 하지만 서로 89.5조보다 조금 만약에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거는 시장에서 한번 충격을 뭐 삼성전자도 밝혀야죠. 그걸 그렇게 해야 이유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어닝콜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AI 반도체 관련돼서 어제 또 뉴스들도 참 이상한 게 빠지면 더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요. 네. 이제 뭐 영란은행에서 뭐 아시아 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뭐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점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냥
나오는 숫자를 믿으면 될까요? 그렇죠. 숫자를 믿어야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감정의 언어와 이성의 언어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불안하죠. 네. 뭐 저렇게 빠지는 걸 보면 뭐 저도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성적인 판단인 거죠. 네.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고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할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고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재차 확인하는 그러한 진행 과정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역대급 실적인 건 맞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막 시장이 막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게 CXMT를 필두로 중국에서 DUV 만든다더라, EUV도 개발 시작했다더라, 이런 중국 반도체 굴기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지만 지금 어쨌든 공고했던 3인 체제, 세 개의 회사 체제에서 깨질 수 있냐?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죠.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들이 이제 결국은 또 내수가 있잖아요.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내수가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원래 이제 키워서 우리 이제 원래 우리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수입을 못하게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자동차 쓰다가 결국 수출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경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기업이 이제 무역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보호 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자국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뭐 10년, 20년 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1년, 2년 정도의 중기통을 보고 들어갈 때는 조금 아직까지는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기텀일 때 오히려 막 오늘은 CXMT가 올랐어. 더 뭐 좋대. 이런 얘기 나오면 그 며칠간의 센티는 흔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은 이제 화들짝 놀라 있는 상태죠. 네. 화들짝 놀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부각이 되는 건데 네. 결국 심리가 안정이 되고 나면 더군다나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겠는가. 너무 지금 이제 이런 현상들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급락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오늘장은 괜찮을까?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오늘 아침 반대매가 좀 안타깝게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우리가 앞서 얘기한 실적, 그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콜 그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고 결국 외국인들 수급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들이라도 생각을 하고 어제 오후에 좀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외국인들 수급을 보고 오늘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뭔가 방향성 있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